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시장 잘 네.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께서 이 시장이 좀 잘 간다 느끼시는데 네. 어때요? 잘 가는 것 같나요? 저는 잘 가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계좌에 있는 종목이나 뭐 종목 구성은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이 팔았지만 네,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손실폭이 점점 많이 줄어드세요? 만회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네. 지수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일 잘 간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종목이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 맞아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근데 그 두 종목의 공통점은요. 시가총액 1, 2위라는 그렇죠. 거죠. 그럼 그게 왜 올라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요즘에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수급에서 이분들이 돌아왔다. 이 존재가 돌아왔다는 이야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근데 외국인들이 어디 돌아왔냐? 선물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들어와 있고 현물 시장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선물 시장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말은 선물이 뭡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미래 지수를 예측해서 내기 한 판 해보자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다에다가 외국인들이 베팅을 해놓은 거죠. 근데 올라간다라고 외국인들이 베팅을 해놨는데 우리는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은 베팅해놓고 결과만 기다리면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외국인들은 선물에 매수로 해서 베팅을 걸어놓고 올라갈 거라 하고 베팅을 해놓고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걔들은 돈이 많고 자금력이 있고 힘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시장은요. 그렇게 갖고 놀기엔 너무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1, 2위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50개 종목만으로도 코스피 전체 시장의 절반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라는 특징 때문에 1, 2위 기업을 주가를 끌어올리면요. 증권사에서 그리고 언론사에서 많은 뉴스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등의 또 희망 가득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의 매수세도 부추겨 놓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이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베팅해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 상위권에 있는 종목 몇 개만 가지고 끌어올려 놓게 된다면 지수를 끌어올려 놓게 된다면 결국은 선물에서 생기는 이득을 챙길 수 있고요. 거기다가 현물까지 어때요? 끌어올려 놓고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사야 되네, SK하이닉스 사야 되네, 반도체가 좋네라고 하면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래요.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거의 다 살 겁니다. 다시 반대로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은 끌어올려 놓고 팔 사람이 없으면 자기들이 물리게 될 텐데 이거 웬걸? 한국에서 한국 증시가, 한국 증권사가, 한국 언론사들이 전부 다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봤을 때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대형주 몇 개만 가지고 끌어올려 놓은 시장이고 그건 선물과의 관계에서 끌어올려 놓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딱히 투자할 곳이 없다라고 할 만할 때 어디서 좀 놀아보지? 한국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번 달 그러니까 11월, 12월을 정말 간단하게 한국 가지고 놀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 성향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건지 앞으로 계속 들어오게 될 건지는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외국인들이 상방 베팅을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은 지수가 제 예상과는 다르게 한 3,100, 3,200까지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인들이 그냥 단순히 시장을 갖고 논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를 들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코스피 상위권의 종목이 포진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좀 좋고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하셨을 때 내 종목은 안 가는데 지수만 가는 그런 형태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런 괴로움을 느끼실 건가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왔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지수는 올라가고 만약에 이제 그 상승세가 끝났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종목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안 가고 떨어질 때 같이 가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지수를 갖고 노는 형태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제가 예전에 경고 한번 해드렸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작년 11월과 작년 1월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현물 가지고 갖고 놀고 있다. 대형주만 가지고 끌어올려 놓고 위쪽에서 팔아내기 위해서 올려놨을 뿐이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서 나와야만 합니다. 저거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이 좋아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 갖고 놀기 쉽기 때문에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현물을 끌어올려 놓고 위에서 비싸게 팔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장기간 들어왔던 매수세가 어떻게 됐죠? 여기서 6조를 써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위쪽에서 30조를 팔아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4조가 들어왔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그거 바로 매도세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요. 사실 추세가 돌파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가 위쪽으로 딱 솟구쳐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에 뭐 탄력이 있다든지 주도주가 있다든지 뭔가 업황 개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려감들은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고요. 뭐 오미크론의 공포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미크론 때문이 아니라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때문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오미크론이 아니니까 올라가도 돼라는 형태로 가는데요. 사실은 지금 테이퍼링 속도를 더 늘린다,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가파르게 올릴 거다라는 전망과 미국도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증시의 악재인 거지 오미크론이 악재가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델타 변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변이가 있지만 오미크론 왔다고 왜 떨어져야 됩니까? 그거 떨어져야 될 이유가 아니다. 그냥 떨어질 때 됐고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내려갔어야 된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생각보다 오미크론이 별거 아니네 하는 모습이에요.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닌데 오미크론 별거 아니라고 올라가야 되나요? 이게 저는 착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서 쟤 되게 인정 안 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저의 소신과 그냥 저의 분석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승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걸 상승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께 지금이라도 사세요.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요. 너무 터무니없고 약한 상승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승은 여러분들이 몸을 올라타야 되는 뭔가 돈을 실어야 되는 그런 상승은 아니다. 오히려 들고 있는 돈 여러분들 종목이 혹여나 코스피 대형주에 포진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요. 지금 올라오고 있을 때 현금 비중 마련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게 탈출의 기회, 절호의 찬스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만들어준 절호의 찬스 놓치지 말자.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매수가랑 비중은요? 25만 8천 원에 50%요. 25만 8천 원에 50%. 예. 알겠습니다. 비중이 꽤 많네요, 멘토님. 롯데케미칼도 요즘 시장 회복과 함께 조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돌파가 일어났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약간 꺾여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차트에 해당되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그렇죠. 근데 코스피 대형주에 있는 종목들은 걔 둘로 끌어올리기에는 걔 둘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거의 25%거든요. 그러니까 걔 둘이 1% 올라가면요. 지수가 0.2%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힘인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힘에서도 역부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 있는 종목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자금은요, 보통 간접 투자예요. 일반인들이 돈을 줘서 그걸 증권사에 모셔놓고 그걸 가지고 간접으로 투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설정해 또 해놨던 기초 자금, 그러니까 기초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기초 자산 투자할 때 저기 이상한 듣지도 못한 종목에 투자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렇죠. 증권사에 가면 코스피 200 펀드, 코스피 50 펀드 이런 거에 가입을 하게 돼요. 한국 펀드 가입하게 되면 대부분 코스피 20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코스피 200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사고 현물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코스피 200 종목들은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두 종목만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갖고 놀 거니까 나머지는 많이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할 수 없는 차트가 나오게 되는 게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눈속임 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진짜로 올라갈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얘들 지금 벌써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벌써 25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하락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뭔가 위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현금화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기업들은 이번 상승을 통해서 현금화를 시켜야만 합니다예요. 그 변곡점, 분기점이 될 상황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했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오게 되면은 그날 이후로 다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기는 선물을 상방 베팅했다라고 했을 때요. 내년 3월까지 그리고 1월까지의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게 매수세가 끊기고 내일부터 갑자기 매도세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내려가는 게 당연한 게 될 겁니다. 시청자님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걔들이 매수할지 매도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맞아요. 우리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이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여봐야 되겠어. 비중이 너무 많아서 내려갈 때 너무 고통이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자리에서 더 올라간다고 할지언정 나는 일단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어 라고 내가 매도를 하는 방법, 또는 아니야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팔면 후회할 것 같아, 난 여기서 매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왜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나요? 걔들이 지금 그거 보고 끌어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를 보고 회사가 좋다고 생각해서 막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 비중이 50%면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더 밀리게 되면 비중부터 줄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2만 원짜리, 23만 원짜리가 22만 5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2,000원. 네, 22만 2천 원 정도가 저점인 것 같은데요. 요 최근 단기에 만들어졌던 저점이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비중을 빨리 줄이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예. 왜냐하면 롯데케미칼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외국인들의 노림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으로 회사의 가치만 보고 따져봤을 때는요, 가격이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생기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비중이 많으니까 떨어졌을 때 더 사기가 쉬웠나요? 부담됐나요? 부담스럽죠. 맞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는 22만 2천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비중을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만약 18만 원,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좋은 기업이 싸지는 거니까는 내가 물린 건 둘째 치고 새로 산다는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죠. 맞아요. 그러니까 더 살 수 있는 자금만 마련하시면은 주가 떨어졌을 때 그냥 더 사버리시면 돼요. 그럼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그건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예, 외국인들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려주질 않잖아요. 그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걔들 갖고 놀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 갖고 놀 건가요? 라는 말이 내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건 알 수가 없고 지금 상황이 뭐 내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들어온다면 상승을 좀 더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25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내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서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진행이 돼버리면요, 얘들 다 떨어집니다. 그냥 올라왔던 거 전부 다 신기루처럼 다 떨어지게 돼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의 수급의 방향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시청자님 상황을 먼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올라가든 안 가든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올라가든 안 가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22만 2천 원 무너질 때는 줄이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올라오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본전 가깝게 비중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이게 본전 갈까요? 좋은 기업입니까? 보다 중요한 건 비중이 너무 많다예요. 그래서 저는 예.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반드시 매도하셔라. 그리고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도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본전에서 빨리 절반 매도하시면 되는 걸요. 예. 네, 올라왔을 땐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려갈 때가 더 문제니까 내려갈 때에 대한 전략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GS 리테일이요. 네, GS 리테일 매수가랑 비중은요? 34,000원에 10%. 34,000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GS 리테일이 27,000원, 8,000원 부근에서부터 최근 또 이제 시장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34,000원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GS 리테일은 제가 작년 말쯤에 사면 좋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작년 최근에도 말쯤.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예. 이제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 봅니다. 지금도요?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올라간 기업이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 기업에서 수익 낼 확률보다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놨을 수익 낼 확률이 더 높아요. 이걸 다르게 설명한다면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지하에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내려가는 층이 더 많습니까? 올라갈 층이 더 많습니까? 올라갈 층이 훨씬 많죠. 그렇죠. 예. 내려간다 하더라도 몇 층? 지하 4층 못 내려가요. 네. 그죠? 맞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63빌딩에 있는데 62층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요. 한 층밖에 못 가요. 맞아요. 근데 내려가려면요. 한참 갈 수 한참 갈 수 있어요. 그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 있으면 올라갈 기회가 더 많아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데도 왜 이렇게 생각을 못 하냐? 기다리기 싫어하거든요. 불안하고. 네,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괜찮으면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안 돼. 아닌 거예요. 사실 기다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종가에 샀다 칩시다. 안 기다릴 수 있습니까? 차트 기다려야죠. 미리 보기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증권사에 결제하면 차트 막 50개 더 보여주나요? 그럼 좋겠네요. 그러면 좋죠. 근데 네.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당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기다려야 기다려야 돼요. 그럼 유리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게 맞다는 거죠. 위가 유리한가 아래가 유리한가 하면 당연히 아래죠. 아래인 거고 아래 중에서도 실적이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적자가 안 나고 회사가 실적이 좋고 잘 버티고 가치는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GS 리테일인 거죠. 실적을 잘 보시면은 1,800억의 이익을 내다가 2,300억, 2,500억, 지금 2,4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9월달 3분기 영업이익은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줄으나요? 아니면 늘고 있나요? 늘고 늘고 있어요. 근데 늘고 있는데 주가는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데 가격이 싸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계속 내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별로 없어요. 그러면 네. 내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란값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계란값 한 판에 5,000원이었는데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000원 내려갔다가 5,000원 갔다가 10,000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네네. 계란 얼마에 사 먹는 게 제일 유리했습니까? 그러면 저렴했을 때. 저렴할 때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왜 우리가 2,000원 샀다고 해갖고 메추리알 주고 10,000원짜리 샀다고 해갖고 뭐 타조알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계란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GS 리테일도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것이 기업이 나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떨어졌을 때 내가 추가 매수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비중이 10%니까 추가 매수 하는데 부담이 됩니까? 좀 덜 됩니까? 부담은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충분히 기다렸다가 얘가 최근에 떨어졌을 때 28,000원까지 밀렸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28,000원까지 또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28,000원 자리를 잡게 되면 뭐 하면 돼요? 추가매수. 추가 매수하고 언제까지 가져가면 되냐면요. 남들이 이 기업이 좋다는 걸 알아줄 때까지 가져가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투자인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생각할 때까지 문현진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송사 모든 방송사에서 GS 리테일 사세요 할 때 그때 주가는 이미 허공을 막 저 공중에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매도. 맞아요. 팔고 나오면 돼요. 내가 이제 너가 가져가라 하고. 네네. 간단하죠? 투자는 그게 네.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기다리시고 다른 기업보다 GS 리테일을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고민이세요? 그 SK증권에 SK증권 매수가랑 비중은요? 1,070원에 12%에 예, 1,070원에 12%. 예. 알겠습니다. SK증권은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지금 지수가 더 상승해 준다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내일부터 해서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선물 시장과 이제 우리 현물 시장에서 좀 더 상방 베팅을 좀 더 노리고 갖고 논다면 이제 더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더 올라갈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올라갈 때 시각이 두 가지일 겁니다. 네. 어떤 전문가들은 드디어 갑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사야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처럼 이거 지금 장난하고 있잖아요. 속지 맙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맞을지는 몰라요, 아직. 근데 자기가 분석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면 되는 시장이 바로 주식 시장이에요. 그럼 저는 올라갔을 때 탈출의 기회라고 봤죠. 그럼 얘가 더 올라와주면 뭐 하면 될까요? 매도? 맞아요. 지금 고점에 몰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SK증권도 지금 차트를 잘 보시면 까만 선에 사셨어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님 TV 보고 계세요? 예, 네, 차트 보시면은 까만 선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거든요. 예, 높은 데서 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다렸을 때 수익 나는 게 아니라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발 탈출. 본전만 와라. 예, 탈출하려고 맞아요. 어저께 손절하려 하도 안 했거든요. 아, 잘했어요. 어제는 할 필요 없고 오늘 좀 기다려봤다가 지수가 네. 조금 더 올라간다 친다면은 얘는 본전까지 와요. 아, 그래요. 근데 지수가 더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또 내려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수가 안 가면 뭐 하면 될까요?
또 물려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나가는 게 맞을까요? 안 가면 내려간다는 거 오늘 전화한 거는 예. 내려가면은 그막 손절하려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1,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세요. 1,000원 무너지면은 그냥 예. 비중을 줄이시거나 그냥 아예 다 매도하시는 게 딱 맞아요. 아, 그래요. 네, 1,000원대는 그냥 딱 매도하시고 그 이후로는 올라가든 말든 신경 쓴다 안 쓴다? 예. 안 쓴다라고 봐야 돼요. 신경 안 쓰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저는 정리 의견 드릴 거고요. 밀리지 예.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아마 지수도 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얘가 지금 돌파 상태가 일어났고 전고점이 3,050포인트거든요. 예. 네, 이걸 넘어가게 되면 아마 시청자님 본전 이상까지나 본전까지는 충분히 와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다시 저는 저점으로 내려간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올라올 이유가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제 예상을 해놨고 저는 그 예상에서 이게 지금 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가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전략을 짠 거고 예. 그 전략에서 더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대로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거고 맞춰가야 되겠지만 저는 매도가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내려갈 때 정리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주도주가 없고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증권 관련주는 지금 지수가 올라오는 것에 눈속임에서 빨리 탈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원 밀리면 손절, 위로 올라오면 본전에서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는 NHN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4,000원에 비중은 10% 되거든요. 오, 84,000원에 10%.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조금 1년 정도 끌고 왔거든요. 오, 오래 가지고 있으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84,000원. 1년 전이면 잘 버티셨네요, 정말로. 일단 지금 수익권에 들어온 상황이고, NHN 요즘 정말 핫한 또 종목 중에 하나라서 어떻게 좀 더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추천하는 전문가 있으면 반성해야 돼요. 근데 1년 전에 매수하셨대요. 네, 그런 전문가 있으면 반성해라고. 왜냐하면 어. 저는 1년 전부터 좋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저점했을 때 NHN 이거 좋다. 네이버 게임 관련 기업이고 저는 게임주 좋다고 본다 해서 올 상반기부터 지금 중반까지 계속 노래 불렀던 게 바로 게임주였어요. 네. 네, 게임주 좀 사라. 왜 안 사느냐. 그리고 실적 좋은 기업 사놓으면 된다. NHN 실적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매출을 보시면은 영업이익 보셨을 때 2018년에 600억, 그리고 2019년 800억, 2020년 1000억이 된 회사죠. 그리고 주가는 어땠냐면은 2020년까지 주가가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사고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갈 게 뻔한 기업인데 제가 말한 게 이런 거죠. 아까 GS 리테일과 같은 기업인 건데요. 실적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안 가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런 걸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서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수익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상한 자리 사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못 내고 고생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1년 전에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고생을 했다 하셨는데 사실 뭐 작년에도 올라왔을 때 샀기 때문이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그냥 바라만 보게 됐고 무서워했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니까 지금도 어때요? 기대감 때문에 또 매도하지 못하겠죠. 네, 조금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비중이 작아서. 작으니까 그냥 대충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비중 작다고 돈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에요. 네. 비중 작아도 네. 내 소중한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든 크든 나는 올바른 투자를 해야 돼요. 방식은 1,000원 투자했을 때든 1,000억을 투자했을 때든 같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뭐 해야 되는 자리냐면요. 사실은 매도하는 것이 맞는 자리예요. 왜요? 뉴스가 나왔고 사람들이 좋다고 달려들기 시작했고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거든요. 가게로 친다면 손님이 왔을 때 장사를 해야지 손님 없을 때 장사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요? 비싸게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적다고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님은요 84,000에 매수하셔가지고 물려 계셨다가 이제 올라왔고 비중이 많지 않겠지만 저는 이거 비중이 7만 원대 비중 좀 많이 실으세요가 많이 사세요. 정말 많이 사도 되는 기업입니다. 내려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고 많이 사놓고 7만 원대 사놓고 올라갈 때 득보세요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때요? 생각을 바꿔보니까 누군가는 84,000 사서 물려 있었지만 누군가는 7만 원 사서 수익을 많이 냈겠죠, 그죠? 네. 그럼 다음번을 생각을 하셔야죠. 이번은 84,000 사서 물려 있었지만 다음번에 7만 사서 수익 내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빨리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다른 종목을 이런 네.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해서 수익을 또 챙기면 되잖아요. 싸게 사서, 그죠? 네. 오늘 방송에서 그러면- 싸게 사놓을 만한 기업을 제가 힌트를 드렸거든요. 상담하다가. 그런 걸로 이거 네. 매도하고 천천히 옮겨가시는 것이 저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절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11만 원 이상으로 추세 돌파가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상. 그래서 나머지는 11만 원 이상에서 한번 매도한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보유하시되 지금은 절반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저희 고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멘토님 세미나가 이번 주는 언제 열리나요? 오늘입니다. 오늘인가요? 예, 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준비를 했고요. 무슨 내용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2020년 다 갔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2021년이죠. 2021년이 다 2021년, 갔어요. 네. 다 가고, 그리고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강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음에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2021년에 대한 준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은 아마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증시를 굉장히 괴롭힐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역시나 올라갈 만한 산업들과 기업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산업의 손바뀜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3차 산업이 이제는 하향으로 들어갈 것이고 4차 산업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기업들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 놓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올해 말 같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을 준비하는 강연 오늘 참석을 하셔서 또 좋은 이야기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유튜브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코스모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바코 13,644원에 7%, 거의 1년째 마음고생 중입니다. 추매를 해서 단가를 좀 더 낮춰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매하는 거를 별로 안 좋게 보실 것 같아요. 아바코죠. 아바코. 네. 일단 13,6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좋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배터리 관련 이렇게 엮여가지고 급등했던 기업인데 일단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닌데요. 이게 200억씩 영업이익을 내다가 올해 영업이익을 잘 보시면은 분기에 3억, 2억, 14억입니다. 그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200억씩 벌던 회사가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한 80%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소 80에서 많게는 9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좋은 상황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죠. 지금 이 회사가 뭐 전기차에 엮여 있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LCD, OLED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 OLED 싸게 때리기 또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올라왔으니까 어때요? 이제 거품인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렸을 때 남들이 알아주고 가치가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 있는데요. 기다렸을 때 가치에 문제가 생긴 기업이 있거든요. 아바코는 가치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고 그걸 위쪽에 샀으니까 앞으로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하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기다렸을 때 괴로운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기다렸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업이 되는 거죠. 이런 기업을 지금 위쪽에 잡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는 거는 우하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이 계속 있는 기업이죠.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잘 정리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리 잘 잡아준다면 아마 13,000원대 이상까지 다시 본전 나올 거니까 저는 이런 기업은 추가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더 사야 될 기업을 더 사야지 이런 거 기업은 더 사면 안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본전 정리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드리고 무너지면 10,000원 무너졌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10,000원 무너지면요. 그래서 일단 10,000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반등 시 본전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팡팡팡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CS윈드 76,000원에 25% 언제 올라갈까요? 쓴소리도 좋습니다. 분석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쓴소리 하실 건가요? 예. 뭐 CS 윈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세요. CS 윈드는 네. 사지 마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일단 CS윈드와 같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유상증자하는 기업 중에서 제대로 된 기업 없습니다. 이거 주주를 생각해주는 기업들은요, 주가를 올려놓고 하지 않아요. 주가 올려놓고 유상증자하게 되면요, 주식수는 덜 발행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돈은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들의 희석은 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돈은 다 흡수시켜버릴 수 있고요. 고점에서 유상증자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 더 추가 상승해서 날아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밀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볼장 다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CS윈드 회사가 나쁜 기업인가요? 했을 때는요, 풍력 발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뉴스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얘가 풍력 발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 오케이, 좋아요. 지금까지 올라온 거 오케이입니다. 근데 회사가 10,000원짜리였는데 90,000원까지 9배 올라왔습니다. 영업이익은요 3배 올랐습니다. 이미 영업이익 올라간 것보다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탈탄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뭔가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신재생으로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재생 중에서 어느 파트에 사람들이 관심 많냐면요, 원자력입니다. 결국 어때요? 풍력 해보려고 하니까 야, 이게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것 같고 뭐 효율도 안 좋은 것 같아. 태양력, 야, 땅만 많이 잡아먹고 이거 효율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먼지 쌓이면 맨날 닦아줘야 되고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이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죠? 탈탄소 관련주로 올라왔지만 지금 탈탄소랑 별로 상관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에는 해상 풍력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정책 관련주로서는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엮일지 안 엮일지는 언론사가 결정하는 거고 세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내준다면 올라가는 거고 안 내주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혹여나 있을 그런 호재, 뭔가 뉴스에 엮여가지고 갑자기 뭐 풍력 발전을 엮였다 그러면 급등 나왔을 때 7만 원 이상 또는 6만 8천 원 이상에서는 저는 정리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거는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더 맞는 기업이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은 윤브라이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랑 삼성 SDS 10년 이상 장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고민이네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10년 이상 끌고 가신대요. 둘 중에서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어떤 게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10년은 별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본다면 어떤 게 지금 둘 중에 굳이 뭐... 가야 한다면 저는 현대모비스 할게요. 그럼 전 삼성 SDS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원래 마음에 정해놨었어요. 답정 그래요? 거죠. 삼성 네. SDS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여나 삼성 SDS 하시면 잘했었습니다 이렇게 할랬는데 틀렸네요. 틀렸기 때문에 저는 네. 삼성 SDS라고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나쁘지 않아요. 좋은 기업 맞아요. 뭐 일단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현대차에 들어가고 기아차에 들어가는 우리 국산차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을 현대모비스에서 합니다. 거기다가 현대에서 이번에 또 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그 로봇 만드는 맞아요. 회사, 네, 막 로봇가 막 뛰어댕기고 맞아요. 막 덤블링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회사도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 면에서는요,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정말 일취월장할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주가가 문제죠. 10년을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내려갈 폭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15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는 있어요. 좋은 기업이 왜 안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좋은데 기업이 떨어져요. 좋다고 하는데 떨어져요. 맨날 그러잖아요. 맞아요. 좋다고 해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자꾸 부정해요. 좋으면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좋아도 거래하는 사람들끼리의 생각이 다르면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떨어지면 기회인 거고, 내가 모르겠으면 불안한 거고,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떨어졌을 때 빨리 손들하고 나와야 되는 기업이겠죠. 현대모비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께는 전 내려갔을 때 기회가 생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굳이 삼성 SDS처럼 이미 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리고 블록체인 보안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실 거고, 앞으로 그런 모든 산업에서 제일 핵심이 될 만한 산업은 보안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에 해킹 들어가고 사람을 정말 해치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4차 산업의 핵심,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삼성 SDS가 블록체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10년 투자한다면 저는 삼성 SDS가 거의 뭐 100표가 있다면 100표를 다 주고 싶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다시 또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NK NK 매수가랑 비중은요? 1,400원 10%입니다. 1,400원에 20%. 10%. 10%? 네네. 알겠습니다. NK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네, 이제 기업의 가치가 조금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후퇴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좀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탱크 만들고 연료차에 들어가는 뭐 수소 탱크 만들고 수소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이렇게 엮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압 가스 이런 것들 만들다 보니까 수소 탱크 야 연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LNG 선 이런 거 하니까 야 LNG에 또 연료 탱크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득을 받다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은 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흑자로 돌아서는데 좀 이렇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수소 쪽으로 이렇게 매출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일단 테마주로서 수소 테마로 엮여 있던 기업이고 그게 지금 당장에 흑자로 돌아섰긴 했지만 그게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사실 NK라는 이런 기업을 투자하셨을 때 NK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저도 NK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종목을 투자했을 때는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의. 그리고 적자가 나던 기업이잖아요. 그죠? 적자가 나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흑자로 돌아선 게 내가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그냥 NK가 올라오니까 수소 테마래 그냥 자동차가 올라가면 수소차 필요하니까 앞으로 뭐 테마로 엮였대 좋다고 했어 그러니까 대충 사야지 요렇게 하면 지금 떨어져 있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고 가져가는 내도록 잠도 안 옵니다. 이런 기업은. 어떻게 신청했습니까? 지금 당장에는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부터 NK를 공부하실 거면은 저는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NK를 공부하기 싫고 주식을 난 공부하기 싫어요라고 한다면은 사실 NK는 반등 나올 때 한 1,2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테마가 죽은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주식 공부하기 싫으시면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NK라는 기업을 좀 더 연구하시고 많은 공부를 하신다면은 저는 이거 만약에 900원, 80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만약 흑자가 지속이 된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흑자라 싶어서 그게 지금은 유지가 돼야 돼요. 네, 추가 매수를 좀 하면 어떻겠나 하고 그래서 문의드려 본 거예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흑자가 전환된 게 너무 적자가 컸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수소 테마가 수소차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하지만은 너무 좀 먼 이야기잖아요. 2025년까지 뭐 계획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약간 이렇게 영업이익이 난 게 우리가 당장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최근에 이렇게 뭐 자산 양도도 있었고 한 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반영돼서 흑자가 났다 생각한다면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걸 한 1,200원 오르면 손절을 할까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시청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니다만은 시청자님께서 NK를 공부하실 의향이 있다 한다면은 900원에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할 의향이 없고 그냥 문현진이 말하면 문현진이 말한 대로 또 이렇게 한번 흘러갔다가 또 다른 전문가가 말하면 또 다른 전문가가 말한 대로 또 흘러갔다가 이러실 것 같으면은 빨리 정리하시고 나온 다음에 주식 투자를 잠시 쉬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기업은 산 거부터가 문제예요, 사실은. 처음에 넷째 살 때는 뭐 수소 테마니 뭐 그러니까요. 거기에 홀려서 사신 거거든요. 그래, 또 이래 그러면 안 되는 보니까 거예요. 주식은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해요. 기업도 또 괜찮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살겠다. 네, 그래서 저는 8,900원대 저점을 잡으면 추가 매수 기회는 생길 건데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확신이 안 들고 공부가 좀 안 된다 한다면 저는 그냥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서 계속 설명해드려봤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말만 듣고 다른 전문가 말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 끝도 없어요. 그렇게 가면.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나는 이 기업 너무 좋아. 네가 뭐라 하든 나는 추가 매수 할래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은 1,200원이든 반등 나올 때 바로 정리하시고 다시는 이렇게 매매를 홀려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심을 잡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감사합니다. 카카오를 예. 12만 원에 한 5%를 마련했는데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조금 또 본전이 왔기에 네. 한 5% 좀 더 해가지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조금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이 하면 전화로 문의를 드려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가 이제 계속 20만 원 초반대에서 지지부진하죠, 멘토님. 정부 규제를 세게 받고 난 이후로는 영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사 모으는 거는? 저는 절대 개인 투자자들 계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왜요? 팔아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왜요?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선물 상자가 있어요.
과자 종합 세트. 그 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과자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빼빼로도 있을 거고, 우리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과자들이 있는데, 앵커님께서, 저 과자 내가 좋아하는 거다. 저 상자 받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상자를 빼서, 자, 이거 따로 팔겠습니다 했어요. 그 과자를 빼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쿠키를 좋아하는데 쿠키를 빼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상자예요? 쿠키가 없는 상자죠. 알맹이가 네, 없네. 근데 또 안에 있는 과자 중에서 그래 다른 게 있으니까 저기에 있는 바나나 과자가 좋겠다 생각했는데 바나나 과자를 또 따로 빼서 팔겠습니다. 여기서 빼버렸어요. 자꾸 자회사를. 네, 그러니까 또 생각시키는. 어때요? 바나나 과자 또 없는 회사예요. 그래도 저기에는 우리 꽃감도 있는 회사니까 꽃감이라도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꽃감도 따로 팔겠습니다 하고 빼버렸어요. 이게 무슨 상자입니까? 그럼 상자 가격만 지금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카카오페이가 있고 카카오뱅크가 있고 카카오게임즈가 있고 카카오엔터가 있고 카카오 머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대박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다 빼버렸어요. 다 자회사로 빼서 지금 신규 상장시켜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 다 훔쳐가가지고 자기들 회사에 키우는데 외형 키우는데 다 써버렸단 말이죠. 이젠 이 카카오는 주가가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껍데기라는 거죠. 지금 껍데기 남은 기업을 12만 원에 샀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은요. 지금 상장을 자회사로 다 안 시켰을 때는 12만 원도 부족한 기업이에요. 더 올라가도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데 자회사 다 상장시켜버렸고 계열사 다 분리시켜버려가지고 따로따로 지금 다 각자 크겠다.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면은 카카오는 지주사격이 되는데요. 지주사격이 된 기업들은요. 보통 거의 통계적으로 5년 동안 주가가 80% 이상 박살이 납니다. 카카오는 앞으로 갈 길이 그럴 거라고 봐요. 저는. 나쁜 기업은 아닌데 하고 있는 행태가 카카오라는 기업이 올라가기는 좀 버거워진 것 같다. 여기서 단기적인 변동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유튜브로 가볼게요. 김해피트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영진약품 7,000원에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꼭꼭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추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보통 추가 매수를 급등 나왔을 때, 다 바닥에서 반등 나오면 지금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경험상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거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올라오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지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4,000원대, 5,000원대 다시 내려가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 바닥을 잡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진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여기서 바닥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 약간 그린라이트라고 하죠. 그린라이트가 나왔다. 그러니까 4,500원 이하로 빠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자리 잡았을 때 내가 추가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은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넘버원님께서 하이로코리아 17,050원에 10% 따끔한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따끔하게 하실 건가요? 아니 따끔하게 원하면 안 해드려야죠. 저는 약간 따끔하게 원했어요. 창의굴이 좀 심보가 있어가지고 해달라고 하면은 안 해주지롱 이럽니다. 일단 하이로코리아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 괜찮고요. 나쁜 기업은 아니라서 사실은 따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변동인데 이렇게 변동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요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이렇게 가깝게 사시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아래쪽에 오면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더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고요. 올라가면 득을 보면 되는. 그러니까 물러설 곳을 정해놓고 들어가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박스권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우리가 매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근데 위쪽에 사놓으니까 어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무섭고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더 갈까봐 못 팔겠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매매 실패다 생각을 하고요. 본전 오면은 정리하자. 본전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전까지 들고 가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달콤러브님께서 동부건설 15,500원에 10% 대선 정책으로 보고 샀는데 좀 더 사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동부건설은 근데 이제 계속 저점을 좀 올려주고는 있긴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많이 올라왔죠. 아무래도 진짜 대선 관련주기도 하고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수주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하는데 저는 지금 헝다리스크도 부동산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건설사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는 게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건설사가 그렇게까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부채가 굉장히 많은 편도 맞는데 그 부채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분양이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네. 분양이 된다라는 말은 결국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줘야 되는데 대출 다 끊기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한정적이고 지금 태어난 애들은 아직까지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거고. 그럼 이제 내년부터 해서 누가 집을 사줍니까? 대출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리스크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이자는 자꾸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은 내야 되는 이자는 자꾸 많아지게 되는데 건설 업황이라든가 부동산 업황은 점점 안 좋아진다. 정책으로 이야기 나올 때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반등 나올 때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워낙 고가기 때문에 반등 조금 나올 때 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좋다. 이런 기업 말고 정책 관련주는 다른 기업이 더 좋은 거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 같은 거 좋잖아요. 다른 정책주로 눈을 돌려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